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고서 현대차 vs 도요타, 이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아니, 현대차가 차 팔아서 버는 돈은 도요타 절반에 가까운데 왜 시장에서의 몸값, 시가총액은 6분의 1도 안 되냐. 이 엄청난 격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냥 두 자동차 회사를 비교하는 걸 좀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PER 6.8배. 시장이 딱 너는 전통 제조업체야. 라고? 못 박아 버린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어떻게 그 굴레를 깨려고 하는지. 그 탈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탈출 시나리오라. 표현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이 보고서의 숫자들을 보면서 시장이 현대차를 어떻게 보는지 그 속내를 좀 읽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어떻게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뭐랄까 조커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괴리율이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올 텐데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대차 저평가의 원인부터 그 해법, 그리고 테슬라랑 완전히 다른 현대차만의 로봇 전쟁,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 처음 나오는 숫자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요. 도요타 매출이 현대차의 한 2.5배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 무려 5.8배나 차이가 나요. 매출 차이보다 가치 차이가 2배 이상 더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현대차의 매출 100원이 만드는 가치를요, 도요타 매출 100원이 만드는 가치의 절반도 안 되게 쳐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똑같이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한쪽은 50원짜리로 다른 쪽은 100원짜리로 바꿔주는 셈인 거죠. 아니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군요. 같은 자동차 산업이고 요즘 현대차가 차를 못 만드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디자인이나 성능은 진짜 좋다는 평도 많은데 왜 시장은 이렇게 박하게 볼까요? 보고서는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이랑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이야 반도체 수급도 풀리고 환율 효과도 봐서 실적이 좋은데 불황이 오고 경쟁이 심해져도 지금처럼 연 10조 넘게 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익의 맷집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일종의 반짝 성과일 수 있다는 의심. 하긴 자동차 산업이 워낙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의심은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은 더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다음은 뭔데? 라는 질문. 시장은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현대차의 미래 비전이 아직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심들이 다 합쳐진 성적표가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현대차가 6.8배에 불과한데 도요타는 9.7배고요. 심지어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요.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치운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은 거예요. 결국 시장이 현대차한테 너희 현재는 알겠는데 미래는 아직 못 믿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하고 제조업 디스카운트라고도 하는 이걸 끝낼 방법은 뭘까요? 보고서에서 아주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던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의외로 소박해요. 남들만큼만이라도 인정을 받자.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인 도요타 수준, PER 10배까지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1단계 목표입니다. PER 10배. 지금보다 40% 이상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건데 뭔가 엄청난 신기술이나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이 폭증하거나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는 좀 다르게 봐요. 오히려 그런 화려한 신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연간 1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은 꾸준히 지켜낼 수 있다. 이 기초 체력을 시장에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증명. 우리는 이제 경기가 좀 흔들려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버는 회사입니다. 라는 믿음, 이걸 심어주라는 거예요. 화려한 공격력보다는 튼튼한 수비력을 먼저 보여줘라. 이런 주문이죠.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첫 단추다. 근데 그 신뢰만으로는 도요타 수준이 한계일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보고서에서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거기서 아틀라스 로봇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판합니다. 2단계 목표인 PER 12배 이상, 이 도약의 열쇠죠.
근데 PER 12배라는 숫자가 사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시장이 더 이상 이 회사를 그냥 쇳물 녹여서 차 만드는 제조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과 플랫폼을 가진 기업, 즉 테크 기업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제조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이군요. 근데 로봇 기술 개발하는 회사는 많잖아요. 현대차가 로봇을 개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시장 평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그냥 우리 로봇 기술 있어요 이런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 기술이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인건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회계장부에 숫자로 명확하게 찍히는 재무 효과, 이걸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분석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 보이는 이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돈이 되냐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마침 보고서에 순이익 11조 원 시대 로봇이 2조 원을 더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있던데 이걸 보면 훨씬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보고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비포, 현재 상황. 순이익 약 11조 원의 시장이 매기는 PER 6.8배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한 75조 원 나와요. 이게 지금 현대차의 주소입니다. 네, 그게 현재 위치. 여기서 아틀라스가 투입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공장에 투입되어 사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 계속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고된 작업, 단순 반복적인 공정, 이걸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비용, 숙련공 이탈에 따른 손실 같은 간접 비용까지 줄어들잖아요. 보고서는 이 절감 효과를 연간 약 2조 원,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했습니다. 연간 2조 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일까요? 로봇 도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요? 물론 부정적인 목표죠. 근데 현대차 그룹의 전 세계 공장 규모랑 직원 수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수십만 명 인력 중에 단 몇 퍼센트 업무만 자동화해도 조 단위 비용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2조 원이 더해지면 애프터, 로봇 도입 후에 수정된 순이익은 13조 원, 11조 더하기 2조가 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11조에서 13조로 한 18% 정도 늘어나는군요. 근데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단순히 이익의 양만 18% 늘어난 게 아니고요. 로봇 기술로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이익의 안정성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고 시장이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정된 순이익 13조 원에 더 이상 과거의 6.8배가 아닌 거죠. 최소한 경쟁사 도요타 수준의 PER 10배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13조 원 곱하기 10배. 그럼 목표 시가총액이 130조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현재 75조 원에서. 와,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건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보고서가 말하는 이중효과, 더블 이펙트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순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1차 효과, 그리고 이익의 질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평가 배수인 PER 자체가 올라가는 2차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이익은 18% 늘었지만 기업 가치는 70%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영리하다고 느낀 부분이 현대차의 로봇 전략을 테슬라랑 직접 비교한 대목이었어요. 같은 로봇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접근법이 완전히 딴판이라고 딱 지적하더군요. 네, 이 비교가 두 회사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먼저 PER 60배가 넘는 테슬라를 보죠. 테슬라의 로봇 전략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옵티머스 로봇을 전 세계에 판매해서 돈 벌겠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리스크도 엄청 큰 매출 확대 전략이죠. 마치 애플이 아이폰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그런 홈런을 노리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시장을 독점하는 말로 홈런을 노리는 전략인데 실패하면 막대한 연구개발비만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반면에 현대차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든 아틀라스를 우리 공장에 먼저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외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내부 효율화만으로 달성 가능한 이익률 개선 전략입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돈을 벌겠다는 공격적인 전략, 다른 하나는 안에서 새는 돈을 막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수비적인 전략,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보고서는 현대차 전략의 영리함을 이렇게 평가해요. 현대차는 로봇을 팔려고 당장 외부 영업망을 만들거나 비싼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 세계 수십 개 공장, 그러니까 확실한 캡티브 마켓에 로봇을 투입하기만 해도 되잖아요. 즉각적인 재무 개선 효과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는 낮추고 성공의 가시성을 극대화한 고효율 전략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실패 리스크는 적고 성공했을 때 효과는 바로 손익계산서에 드러나니까 투자자들 설득하기도 훨씬 쉽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뭘 보고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보고서의 결론은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요약됩니다. 매출 격차, 그러니까 2.5배를 좁히는 건 매우 어렵지만 시가총액 격차, 5.8배는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도요타만큼 차를 많이 파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도요타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전략에 따라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투자의 관점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올해 몇 대나 더 팔았는가? 이 Q의 성장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신 2026년부터 본격화될 공정혁신, 즉 로봇을 통해 매출 대비 시가총액 괴리율을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는지, 바로 그 가치 회복의 속도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결정할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차를 만드는 방식을 혁신하는 회사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네, 보고서는 현재 PER 6.8배는 글로벌 완성차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가격대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매출의 가치와 아직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로봇이라는 미래 잠재력, 여기에 주목할 시점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최종 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보고서를 통해서 숫자로 드러난 현대차의 저평가 현황과 그 깊은 배경,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이 어떻게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제조라는 업의 본질 자체를 기술로 혁신해서 기업 가치를 다시 쓰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죠. 새로운 물건을 외부에 파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일을 압도적으로 더 잘하는 방식으로 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꿈꾸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로봇의 역할을 철저하게 내부 비용 절감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으로만 한정해서 분석했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가장 확실한 부분에 집중한 분석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 고효율 내부 전략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자사 공장의 생산성을 압도적인 수치로 증명해낸다면 과연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쩌면 이 내부 효율화의 성공 자체가 미래의 그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전체를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파는 거대한 외부 사업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우리 집 수리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잘해서 동네 집들을 다 고쳐주는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